이사님의 숲필집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백은 내 백이 최고다에 대한 출판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한주 이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한주 이사님은 숲필가로 등장을 하셨고요. 저희 산림문학에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그리고 월드컵 관리소장님을 끝으로 공무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노부 회장으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산림문학회 이사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먼저 우리 저희 산림문학회 김경길 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한주 이사님의 숲필집 출판 기념회에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려서 매우 참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제가 2021년도에 부임하고 이런 문집을 만드는 게 5번째고 우리가 4월달 군인 대표자 행사 후에 만드는 이 문집 5번에 이제 10번째 만들었습니다. 10번째 만들었는데 우리 이 만들기가 특히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이라든지 교정 편집에 심혈을 우리 편집위원들이 기울였습니다. 예, 정말 우회 일을 하신 셈이죠. 이 편집위원님들한테 제가 먼저 정말 로고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한주 이사님은 서울시에서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책이 내려오는 그 정책이 옳고 그름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판단한지를 선택자로서 정말 깊이 고민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한주 이사님은 사실 주경야독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변에서 인정받는 이런 어떤 삶의 자세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좌우명이 34년 동안 긴 공직 생활을 많이 마치시고 또 주경야독한 덕분에 대학 강단에 8년을 공직하셨고 또 더더욱 제가 존경스러운 것은 11년간 병원에서 그야말로 낮은 곳 정말 힘든 사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갖고 11년간이나 자원봉사했다. 그 점을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이래서 이 여한주 이사님을 보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깊은 감동과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차곡차곡 세월을 쌓아오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저는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산림문학회를 통해 갖고 제2가 될 수 있고 제3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정의 시작이 바로 숲필 작가로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제 출판 기념회에 있고 이 여한주 이사님의 이 일생일 때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뜻깊게 축하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감명 깊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2, 제3의 그 시작점이 바로 산림문학회라는 게 한 데서 의미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추천사를 써준 김규현 교수의 이야기가 감명 깊던데 우리가 나무에 관해서 그래도 힘질이 우수한 그야말로 미래목을 씨를 퍼뜨릴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이 나무를 전문용어로 수영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수영목 중에서 가장 유전적으로 뛰어난 나무를 정령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정령목과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여환주 이사님이라고 김기원 교수가 치하를 했더라고요. 참 적당한 그런 표현이구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환주 이사님은 평소에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국토를 이제 국민로가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가슴에 푸른 꿈을 심어주는 것을 저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시작해갖고 지금도 대학에서나 지금도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산림문학회를 통한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축하드리고 또 여환주 이사님이 그 꿈은 자꾸 꾸다보고 또 우리 문학계 이사님들이 함께 꾸다보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깊이 담아두었던 인생과 자연애와 문학 정신을 영혼의 언어로 엮은 수필집 백은 내 백이 최고다를 출간하심을 산림문학인 모두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작가 일동. 인사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산림문학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필집 출판 기념회를 맞이하여 요한주 박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인문연합 회장으로서 그리고 오랜 기간 산림행정의 길을 함께 걸어온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요한주 박사님의 수필집 출간을 진정으로 축하드리게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요한주 박사님께서는요, 2004년 한양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환경조경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하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2007년도 상암동 월드컵 공원관리소장을 역임하시며 도시 속 녹지와 시민의 쉼터를 가꾸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2020년, 24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장을 맡으셨죠? 예. 하셨고 지역 산림인과 인목인의 결속을 이끌어 주셨고요. 2004년도에 소위 환경 박사라고 그때 취직하셨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상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학 양성과 산림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저는 30년간 산림 공직에 몸담아 왔지만 요한주 박사님처럼 공직과 학문 그리고 문학의 영역을 두루 아우르며 삶을 아름답게 갖고 오신 분과 이 만나는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요한지 박사님은 산림 공무원의 모범이자 우리 문학계의 귀감 사례로 남길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참 이제 소개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한편의 인생 쌍곡술이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산림문학회 김성길 이사장님과 오늘의 주인공 요한주 우리 그 박사님 두 분께 걸어오신 길이 어찌만 이렇게 발자취가 쌍둥이 같이 너무도 같습니다. 보세요. 두 분의 연배는 46년생 맞습니까? 이사장님. 그죠? 그럼 47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산림 공무원으로서 열정적 활동과 물론 재직 시 힘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문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특히 오늘 출간되는 수필집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숲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온 한 산림인의 삶의 향기와 지혜가 담긴 소중한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오늘의 세대는 물론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도 산림과 임업의 가치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전해줄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첨언하여 미국의 유명한 그 문학가, 제가 그 방명록에 써놨는데 문학가 칼 윌슨 베이커라는 시편 중 이분 여문학사거든요.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문 그대로 하면 Let me grow라고 우리 growing old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아름답고 부하게 늙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지 박사님의 오늘의 발걸음이 바로 그 말씀처럼 세월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문학의 향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출판회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만만세. 제가 요한주 박사님을 알게 된 때는 9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지역신문 기자를 할 때 강동구청에 출입을 할 때 그때 처음 뵀는데요. 제가 그때는 30대였으니 지금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자 그때 정말 이뻤는데 지금 안 이쁘다는 아시죠? 네. 지금 이렇지만 30대는 좀 반짝반짝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오랜 인연으로 이어질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렇지만 정말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우리 요한주 박사님의 그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보통 인연은 아닌 듯합니다. 아마 이 책 속에 가로수라는 제목의 글 중에 고마운 L 기자가 저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인연이 더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자로 일하면서 관공서 출입을 많이 이제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기자의 눈은 생각보다 참 정확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다 일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진짜 진심으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일처럼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공직자는 저는 그닥 많지 않았다라는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손꼽는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요한주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인연이 아마 이렇게까지 서로 통해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의 추천사에 보니까 조영환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더군요. 후배들이 길을 잃었을 때
펼쳐보는 나침판 같은 책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 박사님은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강남 롯데문화센터에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수필 한 편씩 낼 때마다 20여 명 남짓한 그 문우들의 열렬한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받습니다. 저분의 문장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화려하거나 문장이 미려하거나 그 진심이 담긴 그 얘기들이 너무 많은 감동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가로수 한 그루, 그 서울숲, 상암 하늘공원, 그리고 올림픽공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의 열과 성과 땀이 거기에 서려 있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해 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나무가 그냥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너무 감사함이 여기서 우러 나온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기록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글입니다. 조효랑 총장님이 추천사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정사에 없는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는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의무가 있다. 이거 바로 극작가 신봉승 선생님의 말을 빌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걸어온 궤적은 그 자체로 이미 모두 예술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이야기도 역사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서 세계, 인류, 사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문학을 한다는 것은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한주 박사님은 한 그루의 나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숲을 가꾸고 자연을 가꾸고 공원을 가꾸고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푸르고 낭창한 나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품은 농거수. 그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게 세월을 품은 노고스입니다. 이 노고스에는 새들이 집을 짓고 바람도 쉬어가죠.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고 모두 노고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피만 키워서 주변을 가리는 나무도 있죠. 글을 쓰는 이는 향기를 품은 나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여한주 박사님의 책 백은 내 백이 최고다. 여기에 나오는 글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화는 늙어야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화 아시죠? 요즘 매화 피고 있죠? 그 매화나무는 늙어야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한주 박사님의 글은 늙은 매화나무에 드문드문 핀 매화꽃 같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함부로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꽃이 있죠. 그의 삶이 그랬고 그의 글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 읽어낸 그의 삶이 그려낸 한 폭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필을 문학적으로만 해석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문학예술보다 아름다운 생생한 삶의 기록이 들어있는 책, 수필집 백은 내 백이 최고입니다.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좋은 말씀 해주신 김명지 수필가님의 백은 내 백이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쪽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에요. 96쪽. 96, 97, 98, 99까지 있는데요. 저는
97쪽과 98쪽에서 한 장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백은 내 백이 최고다라는 제목이 왜 왔을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쪽을 먼저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수필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때는 괄호 속에 든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서면은요 항상 떨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자. 군 생활이 끝나고 나는 다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고 73년 9월 서울시 5급 을류 공채 시험에 합격,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희소식이 있었다. 학비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생긴 곳이다. 기회라는 생각으로 행정학과에 입학, 공무원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였다. 여기에 나는 국가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학업과 공무원 생활 모두에 충실하려 노력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두 분의 훌륭한 선배를 만났다. 한 분은 남문희 부시장님이다. 75년 정부에는 서정쇄신 바람이 불었다. 서울시에서는 분야별로 공무원들을 당시 한남동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서정쇄신 교육을 받게 되었다. 당시 남문희 부시장님께서 우리에게 서정쇄신 교육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늘 푸른 녹지를 상대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어둡고 부정한 생각은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백은 내 자신의 백이 최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쓰는 백은 한시적이지만 내 스스로 힘을 길러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의 가장 강한 영원한 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 분은 이원종 강동구청장님이다. 1985년 9월 서울시 강동구 조례 석상에서 강동구 전 공무원들에게 여러분, 과거에는 대학 4년을 나오면 그 지식 하나로 10년, 15년을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6개월만 지나면 낡은 지식이니 항상 새로운 것을 공부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다. 나는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니 나이 7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이 말을 간직하며 살고 있다. 공무원 초년 시절 남문희 부시장님의 말씀과 그 후 중견 실무자 시절 이원종 시장님의 그 말씀이 나의 어려웠던 공직 생활과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늘 두 분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두 분의 영향으로 양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적 없이 살았다. 소신껏 공직 생활을 하여 당초 내가 바랐던 군수에 해당하는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또한 학업도 계속하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었으니 크게 후회할 삶은 살지 않았다고 자부해본다. 2007년 공직 퇴직 후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다 나이 70이 될 무렵부터 자원봉사를 10여 년 하였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짐이 아닌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대 비추면 돼. 아름다운 글과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해주신 우리 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장효식 90쪽입니다. 시장님, 저기가 하늘 계단입니다.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볼 때가 있다. 후회할 일이 많아서거나 미련이나 회한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잠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의 방향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거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혹은 너무 잘 풀려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지나온 길을 다시 더듬어 보는 것은 삶의 템포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좋았던 일도 그렇지 못한 일도 보람 있는 일도 다 돌아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교훈이 다 나름대로 있기 때문이다. 잠깐 사이에 흘러간 세월이 듯해도 뒤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따라서 삶의 리듬을 바꾸거나 혹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기억해야 할 사람들을 세심하게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한 곳이 서울특별시 월드컵 공원 관리소이다. 그 다음에 94쪽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시장을 하늘 계단 쪽으로 안내하였다. 넓은 도로에서 사이길로 접어들자 사이길에 촘촘히 달린 청사초롱을 보시고 시장은 또 탄성을 냈다. 또한 사이길 능선에서 내려다보니 좌측에 환하게 불이 켜진 월드컵 주경기장이 매우 아름다웠다. 하늘 계단 상단에서는 성산대교가 보이는데 성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에 교통량이 많아 늘 차량이 정체되는 다리지만 야간 조명은 매우 아름답다. 시장은 월드컵 공원뿐 아니라 공원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를 보고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안내하는 직원을 만날 때마다 박수로 경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늘 계단을 걸어서 내려갔다. 하늘 계단을 다 내려와 구름다리 중원에서 나는 시장님께 지금까지 내려온 계단을 다시 올려다 보게 했다. 저것이 하늘 계단입니다. 그 순간 시장은 또 한 번 탄성을 지으셨다. 조금 전 내려온 지그재그로 된 하늘 계단에 설치된 청사초롱 조명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산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산을 바라볼 때 시간과 계절과 빛에 따라 경치가 다르다. 하늘 계단 역시 그렇다. 시장은 하늘 공원과 노을 공원을 연결하는 하늘 다리를 설치하고 싶어 했으나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쓰레기 매입장이라
세월이 흐를수록 치마 등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하늘공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 덕분에 억새 축제도 무사히 마쳤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그렇다. 문화 공간의 아름다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아름다움 속에서 보이지 않게 땀 흘리는 사람들의 노고가 되어있다. 쓰레기 매일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듯이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숲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가 있으니 기억되는 요한일 선생님께서 마지막 근무하신 곳에서 쓰신 숲이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석인 사장님, 이소연 주관님, 남해인 상임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할 그 앞에 또 저를 너무 과찬을 해주신 이사장님, 우리 이몽연합 전민표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앞에 너무 과찬해서 제가 이 서기가 뭔줄 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떼근데 떼기 최고다는 제목을 왜 했는지 설명을 했더니 이미 조자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어서 잘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감히 책을 하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조인한테는 사진 필요해서 저보고 교수님 산림문학회 다니는 회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모릅니다 했더니 당장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인 자리에서 당문에 문자가 올렸어요. 오셔가지고 문학회라 군대인 가입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글을 쓰게 또 제가 살아오는 길을 썼는데 그동안에 또 목도리에 기부하는 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목도리가 이렇게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다 우리 산림문학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책이 또 이렇게 그렇게 그렇지 못한데도 편집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책이 나온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지를 저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표지하고 제목 두 개가 확 돋보여가지고 좋다. 그런 의견에서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이사님들 중대 응원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산림문학회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